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더분들께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네, 지금 저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TV조선 방송이 있어서 그거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인데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에 헌법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D-7일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지정차로제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출까지 딱 7일이 남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 시간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방송 마치고 점심시간 이후로 접수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헬멧 끈 조이는 걸 깜빡했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출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수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소송이라는 거는 설득이에요. 이제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재판관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은 이제 재판연구관이죠.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관들이 있어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다음 주 금요일에 접수를 하면 먼저 지정재판부에 배당이 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청구 요건들을 갖췄는지를 먼저 사전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요건도 안 갖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본안 재판을 하기 전에 그냥 각하 결정이라고 해서 이제 본 게임으로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구인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저께 세어봤을 때 이제 330명이었는데, 뭐 330명 이후에도 지금 어쨌든 다음 주까지 접수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뒤늦게 알고 몰랐다 이런 거 하는지, 뒤늦게 알고 접수 참가 의사를 밝히고 선임료도 이제 납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접수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리를 지금 제가 이게 뭐 구독자가 아직 그렇게 많은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실시간으로 어쨌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로 돌아가는 짧은 길이지만 그 길 동안에 제가 뭐 라이딩 로이어 녹화도 할 겸 다음 주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 시작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접수가 되면 이게 뭐 청구의 어떤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 결과 뭐 어쨌든 형식적인 요건이라든지 청구인 적격, 뭐 제척기간, 그러니까 신청기간 내에 뭐 청구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
그런 것들을 준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은 어쨌든 이제 면허를 최근에 취득하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청구 기간 도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헌법소원 심판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권리 침해 받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 그러한 권리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제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표 9가 바로 지금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근거 법령이잖아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조항인데, 이 조항이 시행된 지가 지금 아마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3년 지났으니까 청구 기간 다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이제 헌법재판 결정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끝났다고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 침해를 받는 그런 사실이 최근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뭐 3년 정도 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지만,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분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새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면서 비로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운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 침해를 받은 날이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면허 취득했을 때로부터 기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기간을 도과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래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뭐 각하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각하가 되지 않고 이제 본안 재판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이라도 최근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은 본안 이제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될 건데, 저는 그렇게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330명 넘는 분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 금요일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이제 접수하는 날 제가 이거 보도자료도 내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다가 이 사건을 알려야 되고, 우리 사회에 알리는 거죠. 이러한 재판이 제기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험으로 내몰아서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는 라이더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오토바이 타는 운전자 몇 명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청구한 게 아니라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재판연구관들이 제가 작성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보겠죠. 청구서를 보고 그 내용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는, 그 내용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길은 제가 즐겨가는 길이에요. 저는 터널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해서. 오토바이 타시는 우리 라이더분들은 잘 아시죠? 터널 들어가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뭐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방송을 마치고 서초로 갈 때 항상 이 소월길을 이용하거든요. 남산 3호 터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길도 즐겁잖아요. 뭐 면허 취득 전에 이러한 법령이 시행 중인 거를 이제 알았을 수는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그 기산일은 권리 침해가 있어야 돼요. 권리 침해가. 근데 권리 침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90일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덕분에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전부 기각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로 무사히 회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전원재판부로 이제 회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법령이 그러면 위헌이냐 아니냐, 내용에 대한 심사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지정차로제가 왜 문제인지는 다 지금도 보면은 제가 맨 끝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맨홀이 지금 뭐 5m 사이에 지금 한 5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거죠. 여기에서 계속 2차로로만 가라, 추월할 때만 잠깐 1차로로 가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도 여기 또 맨홀 이렇게 등장하고 또 있고, 이렇게 위험한 맨홀, 그러니까 도로 차로 자체가 일단은 더 취약하고, 그쵸? 계속 맨홀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위 차로에는 버스와 대형 트럭들이 같이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대형 트럭과 버스를 사이에서 오토바이 보고 달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무슨 추월하는 그런 사정이 아니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비교법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OECD 국가나 그 다음에 유럽의 제가 그 도로교통 법령들을 검토해 봤는데, 그 오토바이와 관련된 지정차로가 있어요, 해외에도. 근데 그 지정차로의 내용이 뭐냐, 오토바이는 소형차이기 때문에 상위 차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왼쪽 차로로 가게 해놨어요, 오토바이는. 유럽 모든 국가들이. 그럼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오토바이가 소형차니까 소형차를 대형차랑 묶어서 같이 주행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이렇게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계속 하위차로에 있는데, 그때마다 차로를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가 밤에는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그대로 추돌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어떤 분이 예전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자기 동생이 오토바이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주러 나갔다가 밤에 말씀해줬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끝차로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 믿고 끝차로로 가다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못 보고 그대로 사망을 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되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법 때문에 지금 라이더들이 위험에 몰리고 목숨을 잃고 그런 건데, 그 법이 지금 1970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정말 개탄스럽고, 근데 뭐 개탄만 하고 있으면 누가 바꿔주나요? 나서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접수하고요. 그리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 다음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은 이제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뭐 공개 변론도 열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개 변론 때 나가서 이 오토바이 지정차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중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정확히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그 조항이 왜 위헌인지를 이제 변론은 하게 될 텐데, 그 논리는 법률 또는 법령이 갖춰야 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어떤 권리,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것은 법률로서 하나여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도출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법치국가는 법을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지배자의 그냥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제 우리 주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비례원칙이라고 해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그런 걸 준수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그 법률, 기본권 제한하는 그런 법률의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당한 목적이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한해서만 이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필요 최소한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는 가장 기본권 침해를 적게 하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치매의 최소성 원칙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치매의 최소성 원칙을 지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침해하는 그런 권리,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공익이 그로 인해서 제한되는 개인의 어떤 사익보다는 커야 된다. 공사익 비교 형량이라고요. 이런 네 가지 원리를 지켰을 때만이 이게 헌법에 이제 위반되지 않는 그런 제한인데, 지금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이거 보면 바로 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오토바이를 대형 트럭, 버스, 특수 화물 자동차 등과 함께 묶어서 하위 차로로 가게 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너무 상식이에요. 더 위험하고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돼요. 도로교통법의 그런 입법 목적에 위반되는 거예요. 적합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 좀 법률 공부하고 뭐 법대생 출신들도 있고 뭐 법조인들도 계시고 그러면 정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그 법률의 어떤 그런 이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법리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라는 저의 논리에 대해서 아마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랑 다 얘기해봐도 제 논리에 대해서 다들 수긍을 해요. 물론 제가 뭐 대표에서 뭐 그런 걸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초안을 이제 제가 작성을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 여자 변호사님이에요.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고. 그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저의 이 논리에 대해서 공감하냐, 어떤 거 같냐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솔직히 그 초안 작성된 내용을 예뻐 보이네. 작성된 내용 보니까 승산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번 힘을 얻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이 지정차로 위헌 소송이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뭐 헌법 불합치 결정을 아마도 제 생각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무슨 차이냐 라고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이 그 위헌 결정 당일에 그냥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법령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면은 글쎄요,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정차로 이 심판 대상 조항이 바로 그냥 위헌 선언 돼버리면 어쨌든 오토바이와 관련돼서는 그럼 지정차로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거는 조금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헌이라는 선언을 하되 이제 위헌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효력을 한 1년 뭐 그 정도, 아니 1년 반, 뭐 언제까지 개정하라라는 그런 입법 개정 시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개정 입법 시한을 주고 그때까지 개정을 해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까지도 개정이 안 되면은 이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그러한 그 결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이 사건 이제 조항에 대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지정차로제의 근거 법령인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중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돼서 이제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정차로로 단속되셨던 분들이 벌금 내신 거 있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 결정은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한다라는 효력이 있어요. 위헌 결정의 소급표라고 하는데, 맞잖아요. 이게 위헌인 법률에 의해서, 위헌인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정차로로 이제 매년 수백 건씩 아마 단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 모 의원실과 지금 사실 협조를 해서 그 지정차로제와 관련된 단속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거 보니까 의외로 단속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단속되신 분들, 그냥 벌금 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 그 벌금 낸 거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 어느덧 또 반포대교까지 왔네요. 지금 이렇게 이제 편도 3차로 구간인데, 2차로는 갈 수 있어요. 3차로에서는 이제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보기 때문에 편도 3차로에서 오토바이는 2차로까지는 갈 수 있다. 예전에는 완전히 그냥 끝차로 3차로로만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지정차로가 간소화되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가운데 차로까지는 이용하게 해줬는데, 저는 사실 이 경우에 지금 추월하고 싶어서 1차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지정차로에서는 이렇게 추월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차로에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계속 추월을 연속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1차로로 계속 주행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꼭 단속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2차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1차로가 돼버렸어요. 그럼 저는 지금 지정차로 위반한 거예요. 그쵸? 나는 그 지정차로 위반을 할 고의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행하다 보니까 1차로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지금 또 차선 변경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 많이 나는데, 그냥 쭉 주행하는 것보다. 이것도 사실은 지정차로가 라이더를 위험으로 내모는 하나의 또 사례죠. 나는 그냥 직진을 하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막 2차로가 1차로가 되고, 또는 3차로가 1차로가 되고 이래버리면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 거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주행하는 것을 교통경찰관이 캠코더로 찍어서 기소하면은 그냥 처벌되는 거예요. 되게 억울한 상황이죠, 진짜.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히려 그 뭐 독일이나 뭐 호주나 이런 선진국,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오토바이는 어쨌든 소형차로로 묶어서 왼쪽 차로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이런 차의 종류로 차로를 제한하는 그런 법제가 아니라 그냥 그 차로별 그 통행 제한 속도를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인 그렇게 하는데, 독일은 보면은 맨 왼쪽 차로는 이제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 차로 2차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00, 그 정확히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150, 뭐 그 다음 차로는 120, 이런 식으로 차로별 그 제한 최고 속도를 달리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로의 통행 방법을 이렇게 해요. 그 뒷차량의 그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왼쪽,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왼쪽 추월차로에서 계속 그냥 정상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 진짜 많죠. 그것 때문에 엄청 교통 흐름에 비해서 훨씬 막히잖아요. 앞에 좀 천천히 가는 차 두 대가 나란히 주행해버리면.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진짜.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앞 뒤에서 어떤 차가 오는데 내 뒤에 바짝 붙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차량의 주행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하위 차로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정차로제를 운영을 해요. 그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오토바이가 됐건 뭐 1톤 트럭이 됐건 간에, 아니 빨리 가는 차는 왼쪽으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천천히 갈 차량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되잖아요. 다만 그 정말 대형 특수 차량은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뒤에 따라오는 차들의 어떤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차량, 특수 차량 같은 경우는 오른쪽 차로로, 하위 차로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대형 특수 차량과 묶어놓은 우리나라 이 지정차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정말 비합리적이고 아주 몰상식한 법이죠 진짜. 이것 때문에 사고 나서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도 MBN 뉴스 보니까 하위 차로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트럭에 치여서 즉사한 사건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진짜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지정차로제를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지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바꿔줄 그런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지금 지정차로 위헌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이 그래도 300명 이상 되는 게 저는 참 감사드리는 게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언제 얼굴 봤다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참여를 한다라는 게 참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바보 같다고 누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번에만야말로 진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무법인 운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루에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시간 조금 넘진 한데 그 시간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요. 저에게 사건 선임료를 내고 그런 이제 재판이나 자문을 받는 의뢰인들이 지금 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고 답변해야 되고 재판 가야 되고 방송해야 되고 이러면 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업무와 이 지정차로와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뭐 홍보를 한다거나 그럴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근데 이 지정차로 위헌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돈을 보내주신 분들은 결국은 저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내신 거잖아요. 그들이 낸 선임료만큼 저는 제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인단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준 그 비용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약식명령 받으신 분 정식재판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분이 우리 지정차로 위헌 소송 참가인단에 들어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호인사 선임료도 안 받고 그 재판도 다 갔다 오고 그러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지정차로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선임료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선임료를 제 시간의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고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 내신 분 정식재판 그런 형사재판에도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임료가 있으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이 지정차로 오토바이와 관련된 이런 불합리한 법령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런 뭐 주차장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네. 왜냐면 저도 바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밖으로 다닐 수는 없어서 그게 저의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지정차로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정식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취미생활로
업무 외 시간을 쪼개서 하면은 이거는 될 일도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해서 지정차로 헌법소원은 아예 정식 사건화해서 선임료를 받고 제가 진행하는 거고, 추후에 다른 업무들을 또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좀 뭐 우리 라이더 업계의 각계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서 좀 상의도 해보고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실시간 방송 15분이나 보고 계신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직 다음 주 금요일에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직 뭐 참가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직 이거 지정차로 위원 수석 진행되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있고 같이 하자. 이거 위헌 결정 나면은 예전에 이미 벌금 낸 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실시간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또 다음 업무를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들 하러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길 진짜 막힌다. 왜 이렇게 막히지?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남은 시즌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요. 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또 라이딩 로이어 영상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정차로제 한번 부셔봅시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